서울 노원구 상계주공호단지는 오랜 기다림 끝에 시공사를 하나건설로 교체하면서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추가 분담금 산정 결과가 공개되자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용 31를 보유한 조합원이 국민평형인 84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약 6억 5천만 원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현재 상계주공호단지의 전용 31 실거래가인 약 5억 5천만 원을 1억 원 이상 웃도는 금액으로 집을 팔아도 분담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셈입니다. 대지지분이 작고 최근 공사비가 급등한 영향이 겹치면서 분담금이 가파르게 뛰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역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조합원 중 상당수가 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이들인데 최근 발표된 10.15 대책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자금 마련에 큰 제약이 생겼다고 토로합니다. 실제로 이번 대책은 강북권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매도가 불가능하고 유지하자니 대출 규제 강화로 돈줄이 막히는 이중고에 놓인 것입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북 주요 단지들은 이미 억대의 분담금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봉구 사만도봉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을 기존 226%에서 343%로 높였음에도 전용 83 소유자가 84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3억 5,890만 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강북 미아이 구역도 용적률을 310%까지 상향했지만 추정 권리가액 8억 원짜리 주택 소유자는 전용 84 분양을 받으려면 약 3억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마포 성산시형 역시 전용 59를 가진 조합원이 84로 이동하려면 3억 7천만 원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도봉구 쌍문안양 2, 3, 4차 단지의 경우 전용 59 보유자가 같은 평형으로 재건축을 받으려 해도 3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이 예상돼 조합이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강북 지역은 강남보다 시세가 낮고 기존 감정가가 낮게 산정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급등할 경우 조합원 분담금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10.15 대책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강북 지역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즉 분담금 부담이 커도 집을 팔아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유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조합원이 이주비나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LTV 70%에서 40%로 제한되며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실제 대출 금액은 이보다 더 줄어듭니다. 완공 후 잔금 대출 시점에는 총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적용되어 신용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 한도가 더 축소됩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처럼 시공사 간 경쟁으로 잔금 납부를 2년 유예해주는 혜택도 강북 단지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입주 시점에 100% 정산해야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북 재건축 단지에는 소형 평형 보유 조합원이 많고 2주택 이상 투자자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이주비나 분담금 대출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출 자체가 막히게 됩니다. 일부 조합장은 대출 제약이 현실화되면 재건축 후 재입주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현금이 부족한 조합원이나 원주민은 결국 현금 청산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반대의 명분으로 이 문제를 내세우며 내부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노원구 상계주공 4, 5단지 일대에서도 1월 바엔 사업을 접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강북 정비사업 단지 239곳 중 58곳 24.3%는 이제 막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이며 관리처분이나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실제 이주와 자금 조달이 필요한 단지도 80곳 33.5%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통해 강북 정비사업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급 불씨를 유지하기 위한 응급 처방 성격으로 자금난에 빠진 조합들의 일정 부분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주택 공급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 도시공학 전문가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 자금 조달 창구를 열어주고 강북 지역에는 용적률과 공공임대 의무 비율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중단되면 강북의 주택 노후화는 심화되고 장기적으로 서울 전체의 주거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상계주공호단지를 비롯한 강북 재건축 단지들은 공사비 상승, 분담금 폭등, 대출 규제 3중고 속에서 존속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업을 이어가자니 자금이 없고 팔고 나가자니 길이 막힌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실질적인 금융 지원책과 유연한 규제 완화를 내놓지 않는다면 강북의 정비 사업은 멈춰선 채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